이 박복한 것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불행만 따르는구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경상도 산기슭 작은 고을,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냉혹한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내가 이 집의 불운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따리만은 때가 되면 꼭 여십시오.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남기고 떠나는 며느리. 그 보따리를 10년 동안 열지 않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그 안을 열어보고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기슭에 자리한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고을의 이름은 청화였지요. 맑은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메마르고 거칠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 재산을 잃은 이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에도 바빴고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지요. 특히 며느리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종이나 다름없다. 시집살이 3년만 참으면 된다던데 평생 참아야 할 판이네. 여인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엄격했고 며느리들은 말없이 참았지요. 그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고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키였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이 고을 박진사 댁으로 시집을 왔지요. 남편은 박상철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오키는 수수한 여인이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나지도 집안이 좋지도 않았지요. 다만 성실하고 참을성이 깊었습니다. 오키, 너는 말이 참 없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말을 좀 하거라. 하지만 오키는 원래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지요. 혼인 초 남편 상철은 오키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부인 어머니께서 까다로우시지만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오키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남편 상철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구나. 서방님, 약을 드세요. 오키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깊어져만 갔지요. 부인 미안하오. 내가 먼저. 서방님,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상철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말이지요. 오키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오키를 불렀습니다. 내 팔자가 새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어머님,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불행만 따르더니 결국 내 아들까지 앗아갔어.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아들이 살아 돌아오느냐? 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키는 박복한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박진사 댁에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그러게 말이야. 남편까지 일찍 잃었으니 정말 박복한 팔자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오키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할 뿐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원래 양반가의 교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름답고 총명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세월과 불행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박씨 부인의 마음은 얼어붙었지요.
모든 것이 며느리 탓이다. 박 씨 부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오키, 네, 어머님, 마당 쓸기는 했느냐? 네, 어머님, 이미 했습니다. 그럼 빨래는, 저녁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방 청소나 다시 하거라. 먼지가 보인다. 박 씨 부인은 오키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오키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키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오키는 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 아들을 빼앗아간 여인, 전연만 아니었어도 우리 상철이는, 박 씨 부인은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에는 하녀 춘심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였지만 마음씨는 따뜻했지요. 마님, 며느님께 너무 심하신 것 아니옵니까?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하오나 며느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사옵니까? 도련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신 것이지. 입 닥쳐라. 내가 감히. 춘심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오키를 위로해주곤 했지요. 며느님, 힘내세요. 마님께서도 슬픔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오키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박 씨 댁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며느리를 괴롭힌다던데. 그야 아들을 잃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작은 소리로 해. 박 씨 부인이 들으면 큰일 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오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여전히 박 씨 댁에서 며느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었지만 오키는 그러지 않았지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키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서 홀로 바느질을 했지요.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님, 그게 뭐예요? 춘심이가 물었을 때 오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무슨 준비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오키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물물이 말랐습니다. 이럴 수가. 이 우물은 100년 동안 마르지 않았는데 박 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며칠 뒤 집 뒤편에 오래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저 나무는 우리 집안의 터줏대감이었는데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달들이 알을 낳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박 씨 부인은 불안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지요. 모두 전연 때문이다. 박 씨 부인은 오키를 탓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다냐. 내가 정말로 이 집의 애군이구나. 오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의 불행인 걸까요? 오키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바느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안에 무언가를 차곡차곡 담아갔지요. 이것만은 끝까지 준비해야 해. 오키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듬해 봄,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갔고 백성들은 굶주렸지요. 박 씨 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박 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 부인마저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는구나. 오키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구하러 다니고 죽을 끓여 올렸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이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키, 네, 어머님.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해냐? 4년이옵니다. 그동안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더냐? 오키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 우환만 계속됐지.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고 우물이 마르고 나무가 쓰러지고 흉년이 들고 내가 병들고 모두 내가 온 뒤의 일이다. 어머님, 내가 이 집의 불운이다. 군이야.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내가 어디로 가든 내 알바 아니다. 그냥 이 집에서만 나가면 된다. 춘심이가 말렸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며느님께서 그동안 내 입 닥쳐라. 이것은 우리 집안일이다. 박 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떠나겠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오키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꺼냈지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박 씨 부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키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것만은 받아주십시오. 무엇이냐?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은 열지 마시고 때가 되면 꼭 여십시오. 이런 거 필요 없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오키는 보따리를 놓고 떠났습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오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지요. 춘심이가 울며 오키를 따라가려 했지만 박 씨 부인이 막았습니다. 내가 어디 가느냐? 하오나 마니, 그 보따리는 불에 태워버려라. 전년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지만 춘심이는 차마 태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광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었지요. 그렇게 오키는 박 씨 댁을 떠났습니다. 오키가 떠난 뒤 박 씨 댁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쓸쓸함이었지요. 마님, 밥상 들겠습니다. 춘심이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입맛이 없구나. 마님, 드셔야 기운이 나십니다. 그냥 치워라. 춘심이는 한숨을 쉬며 밥상을 물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 씨 부인의 기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쇠약해졌지요. 마님, 약을 드세요. 누가 약을 지어왔느냐? 제가 약방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오키가 늘 약을 지어왔었습니다. 춘심이의 약은 오키의 것만 못했지요. 맛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마니. 박 씨 부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키가 없으니 방이 어수선했습니다. 방 청소는 했느냐? 네, 마님. 했습니다만. 춘심이의 청소도 오키만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전연이 없으니 마음은 편하구나. 박 씨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가 광을 정리하다가 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며느님께서 두고 가신 보따리로구나. 춘심이는 보따리를 들고 박 씨 부인에게 갔습니다. 마님, 이것을 어찌할까요?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보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것 왜 아직도 남아있느냐? 태우라 하셨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그냥 광 구석에나 처박아 두어라. 보기도 싫다. 하오나 며느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때, 무슨 때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박 씨 부인은 화를 냈습니다. 춘심이는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다시 광에 넣어두었지요. 보따리는 그렇게 광 한 구석에 놓여졌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잊혀져 갔지요. 오키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씨 댁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마님, 지붕에 구멍이 났습니다. 고쳐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러려무나. 하오나 돈이 없다 그냥 두어라. 박씨 부인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았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습니다. 예전엔 오키가 매일 마당을 쓸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쓸지 않았지요. 마님, 제가 마당을 쓸까요? 그래, 내가 해라. 하지만 춘심이는 나이가 많아 힘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금방 지쳐버렸지요. 집 안 곳곳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것을 보며 불쾌해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연이 있을 때가 나았던가. 박씨 부인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연은 이 집의 애군이었어. 없는 게 나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키 전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지요. 내가 왜 전연 생각을 미친 짓이야. 그래도 오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문을 나서던 그 외로운 뒷모습이. 박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댁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었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지요. 마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으냐? 밭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팔아라. 집 뒤편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의 끼니를 때웠지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제 정말 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박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춘심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품팔이라도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박씨 부인은 여전히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양반가의 자존심이었지요. 하지만 체면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 팔아라. 마님, 이것은 대대로 내려온 어쩔 수 없다. 살아야 하지 않느냐. 비녀를 팔아 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지요. 박씨 부인의 병도 깊어졌습니다. 마님, 약을 지어와야 할 것 같사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그냥 내버려 두어라. 박씨 부인은 체념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박씨 부인의 마음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오키에 대한 미움이 더 깊어졌지요. 모두 전연 때문이야. 전연이 이 집을 망쳤어. 박씨 부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병을 앓고 있었고 집은 더욱 낡아갔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가 광을 청소하다가 그 보따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먼지를 털어냈지요. 며느님,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춘심이는 오키가 그리웠습니다. 며느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이제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춘심이는 보따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마님께 다시 여쭤봐야겠어. 춘심이는 보따리를 들고 박씨 부인에게 갔습니다. 마님, 이 보따리를 이제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박씨 부인은 보따리를 보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있었느냐? 네, 마님. 며느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때, 무슨 때냐? 저것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하오나, 가져가서 불태워버려라. 이번엔 정말로. 춘심이는 한숨을 쉬며 보따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광구석에 넣어두었지요. 박씨 부인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저 보따리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쓸데없는 생각이야. 전연의 물건 따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때가 되면 전연이 말한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 박씨 부인은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열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아니야, 나는 전연의 것을 원하지 않아. 박씨 부인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춘심이도 늙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마님,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래 가거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마님께서 혼자 계시게 되는데 괜찮다.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하다. 춘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씨 댁을 떠났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은 노인, 쓸쓸했지요. 이렇게 홀로 남게 되는구나.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밤 오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문을 나서던 그 외로운 모습, 아무 말도 없이 떠나던 모습. 전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박씨 부인은 자꾸 오키를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전연을 미워해. 전연은 이 집의 애군이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박씨 부인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박씨 부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두 떠나보냈으니까요. 8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는구나. 한겨울 추운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지요. 물을. 하지만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겹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야, 바닥에 쓰러진 박씨 부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없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박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겨우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요. 춥다, 너무 춥구나. 예전에는 오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지요. 박씨 부인은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 괜찮으십니까? 살려주시오. 이웃 사람이 박씨 부인을 업고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맥이 매우 약하십니다.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찌하면 약을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혼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키가 있었다면 처음으로 오키가 그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박씨 부인은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내쫓았고 하녀도 보냈습니다. 혼자 죽는구나. 그때 문득 오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꼭 여십시오. 때가 되면 지금이 그때인가? 박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전연의 물건 따위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며칠을 망설인 끝에
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보따리를 가져와야겠어.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없느냐? 이웃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광에 보따리가 하나 있어 가져다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웃 사람이 광에서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소. 이웃 사람이 나간 뒤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보따리였습니다. 이것을 열어야 하나. 박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지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열어보자. 이제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오래되어 꽁꽁 묶인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지요. 이것이 도대체 한참을 애쓴 끝에 드디어 매듭이 풀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옷까지 몇 벌이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건 옷인가? 박 씨 부인은 첫 번째 옷을 꺼냈습니다. 하얀 수의였습니다. 고운 천에 정성스럽게 지어진 수의였지요. 수의. 박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수의 안쪽을 보니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박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오키가 나를 위해. 박 씨 부인은 수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 번째 옷을 꺼냈습니다. 역시 수의였지만 남자 것이었습니다. 이건 상철이 것. 오키는 죽은 남편을 위한 수의도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옷은 작은 아이 옷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옷 안쪽에 역시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하여.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키가 임신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오키가 아이를.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장부 하나. 펼쳐보니 약값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약값 은자 30냥. 시어머님 보약 은자 20냥. 오키가 시어머니를 위해 썼던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손을 떨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박 씨 부인은 몰랐습니다. 오키가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모두 시어머니의 약값으로 쓴 것을. 다음 장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 씨 댁 빚갚음 은자 50냥. 빚을 갚았다고? 박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집안에 빚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것을 잊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키는 몰래 그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정 재산을 모두 팔아서. 오키가 이 모든 것을. 박 씨 부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오키야, 미안하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키를 미워한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들을 잃은 슬픔을 누군가에게 화풀이해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잔인했던가. 박 씨 부인은 통곡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보따리의 나머지를 모두 꺼냈습니다. 수의 아래에는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빚 문서였습니다. 박 씨 댁의 빚 50냥, 이에 완납함. 채권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날짜였지요. 정말로 빚을 갚았구나. 두 번째 문서는 토지 문서였습니다. 박 씨 댁 뒤편밭, 윤 씨 성을 가진 자가 매입함. 박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밭을 오키가 샀다고? 오키의 성이 윤 씨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몇 년 전 팔았던 그 밭을 오키가 미리 사두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문서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려우실 때
이 문서들을 쓰십시오. 빚은 이미 갚았고 밭은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키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단 말인가. 보따리 바닥에는 마지막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님께게 저를 내쫓으신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잃은 슬픔으로 저를 미워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의는 제가 손수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약값과 빚은 제가 모두 정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음 편히 지내시도록 밭은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필요하실 때를 위해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며느리가 어머님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며느리 오키 올림. 박 씨 부인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키는 내쫓기기 전부터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고 약값을 대고 밭을 사두고 수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따리에 담아 때가 되면 열어보라며 남겨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박 씨 부인은 후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는 나보다 더 어미였구나, 나보다 더.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이 열리면서 쌓였던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지요. 내가 무슨 짓을. 이웃 사람이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지 않소, 절대로. 무슨 일이십니까?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내가 내쫓은 며느리가 남긴 것이오. 이웃 사람은 보따리 안의 물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며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소. 나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소. 박 씨 부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오키를 박복하다고 몰아세웠던 것, 집안의 모든 불행을 오키 탓으로 돌렸던 것, 한마디 변명도 듣지 않고 내쫓았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소. 박 씨 부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키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오키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박 씨 부인은 상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까지 잃고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바느질하며 준비했을 오키의 모습을. 그 아이는 진짜 며느리였구나, 진짜.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며느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오. 10년 전에 내쫓은 뒤로 소식이 없소.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하지만 내 몸이. 박 씨 부인은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느님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웃 사람은 고을 곳곳을 다니며 오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키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고을을 떠난 여인? 모르겠는데 혹시 윤씨 성을 가진 여인을 본 적 없으십니까? 윤씨,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오키를 찾을 수 없단 말인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박 씨 부인은 통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지요. 오키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씨 부인은 수의를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지어진 수의. 오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구나. 박씨 부인은 수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인데 박씨 부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오키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어머님, 오키야, 오키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오키를 반드시 찾아야 해. 용서를 빌어야 해. 박씨 부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 오키를 찾으러.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쓰러졌지요. 안 돼. 아직 죽을 수 없어. 오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박씨 부인은 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이 다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오키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씨 부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박씨 부인을 발견하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맥이 매우 약합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오키를 찾았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키를 보지 못하고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씨 부인, 힘내십시오. 며느님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오키에게 전해주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박씨 부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어미였다고 전해주시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키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감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박씨 댁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이 집이 박씨 댁이 맞습니까? 이웃 사람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며느님이십니까? 여인은 바로 오키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오키였지요. 네, 저는 오키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웃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며느님을 찾지 못해서. 오키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수의를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키가 만든 그 수의였지요. 어머님, 어머니. 오키는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씨 부인의 손에는 편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키가 남긴 그 편지였지요. 어머님, 오키는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이웃 사람들이 오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오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절에 있었습니다. 절에요? 네. 이 고을에서 멀지 않은 산속절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럼 제가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계속 절했어. 네, 부처님께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그 보따리 안의 물건들을요? 네, 저는 언젠가 어머님께서 필요하실 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도. 네, 어머님께서 언젠가 파실 것 같아 미리 사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며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께서 며느님을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잃은 슬픔으로 그러셨을 뿐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오키는 박씨 부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키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십시오. 이웃 사람이 오키에게 박씨 부인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며느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웃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어미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키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키는 10년 동안 절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고, 시어머니는 10년 만에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키는 박씨 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어머님을 모셔야 합니다. 비록 박씨 부인은 돌아가셨지만 오키는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했지요. 매일 아침 박씨 부인의 무덤에 가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며느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이것이 제 도리입니다. 오키는 박씨 부인이 팔았던 밭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오. 밭은 원래 박씨 댁 것이오. 하지만 며느님께서 사신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다만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님을 위해, 오키는 박씨 부인을 위해 절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 시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공덕을 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머님께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께서 보살님을, 그것은 어머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보살님은 진정한 효녀이십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입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오키는 여전히 박씨 댁에서 박씨 부인을 기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씨 댁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구박받았는데도 끝까지 며느리 도리를 다하시다니. 우리도 본받아야 해. 오키의 이야기는 고을 전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오키는 박씨 부인의 방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키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저의 마음을 좀 더 일찍 아셨다면 어머님께서 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키는 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박씨 부인이 열었던 그 보따리였지요. 어머님, 이 보따리를 여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오키는 보따리 안에 수의를 꺼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입었던 그 수의는 이제 오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의를 제가 입게 되는군요. 오키는 수의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찧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어머님께서 이 보따리를 여실 거라 믿었습니다. 오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정말로 여셨지요. 비록 늦었지만 오키는 보따리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 보따리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 곁에 있을 때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는 교훈을.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오키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님,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요? 효에 대해서요. 며느님만큼 효를 실천하신 분이 없으니까요. 오키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거요. 맞아요. 하지만 오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요? 네. 때로는 부모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랑 때문이랍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키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곁에 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며느님, 명심하겠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오키도 결국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 오키는 그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뵈러 갑니다. 오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키를 박 씨 부인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게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키의 무덤 곁에는 그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보따리가 살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은 곁에 있을 때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박 씨 부인과 오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요.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곁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대했는지. 오키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했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지요. 비록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마음은 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열어보지 않은 마음은 끝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해드리십시오. 떠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박 씨 부인이 남긴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입니다. 열어보지 않은 마음은 끝내 죄가 된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